이제 학교 그쵸, 내년에 들어가잖아. 학교 가야죠. 저도 그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한테 최대한 이사 안 가게끔 해주는 게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의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럼 거주집도 먼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집을 먼저 하게 되니 어떻게 생각하고 하신 건가? 거주를 하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경매로 낙찰받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힘들다는 맞아요. 게 기회 자체가 별로 없다는. 좀 요 동네에 잘 안 내놔요. 차라리 멀리 내놓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직거래 또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 여기가 꼭 미군만 수요가 있는 동네는 분명히 아닐 네, 그건 거니까. 아니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주할 집에 대해서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니까 그거를 대출받는 게 좋아서 이게 순서가 낙찰받는 순서대로 주택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하는 순서대로 주택 수가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낙찰은 얘가 먼저 받았고 선생님이 탐이 나는 실거주 물건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남았네. 네, 한 달이 안 남았죠. 20 며칠 남았어요. 한 24, 5일 남았나? 그러면 요거 마감 일자보다는 입찰이 조금 빠를 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 정해진 그 일정대로 간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벌 수 있더라고요, 시간을. 그러면 그거 낙찰 결과 딱 보고 낙찰됐다 하면 영혼까지 끄는 거는 선생님 남편분 또 전문이니까 그것도 끌어오시는 거는 남편분한테 맡기면 될 것 같고 대출은 서울 집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잠깐 동안 끌어오는 거니까 여기를 4천만 원을 박아놓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반전세를 하더라도 뭐 한 3천이든 2천이든 해놓고 30만 원이라도 받으면 수익률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어제 걱정했던 게 잔금을 아예 여기를 포기한다고 한 게 자꾸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그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돈을 잠깐 끌어올 때가 있으면은 요 집은 나가는 건 분명히 금방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가격에 있어서 좀 편차는 있겠지만 그 시간만 좀 벌어놓을 수 있다면 여기 손댈 것도 사실 없으니까 제 생각에 좀 욕심을 내면 소유권 이전까지 오늘 된 거라면 저는 가면서 집을 내놓으라고까지 해도 되는 집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그리고 이건 새로 해준다고 하면 되니까. 그 확인하고 원하는 대로 뭐 해주겠다 하면.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싱크대랑 화장실이 너무 네, 화려하기 깨끗해서. 때문에 네. 저거 맞아요. 보고 혹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분명히 그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샤시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놓기가 아까운 집이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맞아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300만 원을 내가 추가로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한다라는 게 진짜 한 90%까지 찼었거든요. 제 네. 머릿속에. 근데 여기 들어와서 보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포기하면 내가 포기해야지 라는 생각도 한 번도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거든요. 만약에 저도- 그랬으면 전 작가님한테 작가님 이거 입찰하세요 했겠죠. 진짜로. 네. 이 고민이라는 게 항상 살다 보면은 대다수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를 고민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일이긴 하지만 네. 고민을 안 해도 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되고 그냥 딱 시나리오 정도만 생각했어요. 만약에 진짜 낙찰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정도는 이제 그냥 맞아요, 딱 정해놓고 근데 안 될 확률이 또 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그렇죠. 되면 뭐 그냥 여기대로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맞아요. 이제 너무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신경까지는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마음은 먹었어요. 그리고 마음 정리와 방향 정리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만약에 이 상황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요 집을 낙찰 받으면서 하셨던 생각도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냐면 선생님은 지금 무주택자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첫 집으로 마음 먹는 게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도 이제 키우면 제 애기랑 나이대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쵸. 이제 학교 그쵸. 내년에 들어가잖아. 학교 가야죠. 저도 그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한테 최대한 이사 안 가게끔 해주는 게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의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도 그럼 거주집도 먼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집을 먼저 하게 되니 어떻게 생각하고 하신 건가? 거주를 하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경매로 낙찰받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힘들다는 맞아요. 게 기회 자체가 별로 없다는. 선생님도 서울 서쪽이나 아니면 경기 서부 쪽을 그쵸, 좀 그쵸. 생각하셨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경쟁률도 너무 높고 제가 그쵸. 가지고 있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상황들 그거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입찰은 입찰대로 다니면서 에너지는 쓰고 있는데 결과물은 없고
네. 근데 그렇다고 또 무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일단 내가 다음 거를 뭔가 생각해 볼 때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자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이 다음에 이 집을 못 구하니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단 배운 대로 뭔가 낙찰 받고 그리고 나서 뭐 여건이 되면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또 시간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자 어떻게 되겠지 약간 맞아요. 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막 맞아요. 뭔가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에 평택으로 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택에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았고 와보니까 집도 괜찮았고 겉에서 보기에도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내 범위 안에 들어온 물건이니까 그렇죠. 입찰에 참여한 거였고 저도 사실 비슷해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한 10년 전부터 한 거잖아요. 네.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저도 10년 전에 시작할 때 10년 후를 그려놓고 이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하나씩 했던 것 같아요. 청약이라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어떤 조건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던 거고 근데 반지하를 몇 개 낙찰받고 보니까 나는 아예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랬더니 뭐 결혼할 때도 할 수 있는 게 뭐 9억을 취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와서 보니까 잘해놓은 게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내가 뭔가 딱 뒤돌아 봤을 때 그게 맞아.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이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서 뭔가를 다 알고 결정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너무 에너지를 쏟을 바에야 맞아요. 일단 그냥 뭔가를 해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들이 안 좋으면 수습하고 좋으면 땡큐고 그냥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거든요. 어쩌면 하늘에다 그런 운을 맡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온 것 같아요. 선택권을 하늘한테 주는 거고 나는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가니까 마음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선택을 있을 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평택의 반지하가 오늘이고 서울에 거주할 만한 집이 내일인데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는 이건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평택 거는 단독이었고 서울 거는 유찰됐으니까 아이 내가 바보 같았네 라고 단편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지나서 그걸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고 선생님이 한 달 뒤에 서울 집을 그건 빨간색이 많이 있으니까 좀 두려움이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 공략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느낀 거거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사람이 너무 치열하구나. 열 몇 명씩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나 맨날 최저가만 쓰고 가는데 나도 바쁜 사람인데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구나 하면서 선생님이 분명히 뛰면서 배운 부분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